이씨 왕조의 종말이 다가오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정념의 기운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두 개의 목소리로 갈라져 있다. 한쪽은 지금이 최선이다라며 안정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외친다. 갈라진 시선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짐실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은 다시금 먼지를 털어내듯 오래된 예언서를 꺼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 정담록. 조선 말기부터 전해 내려온 이 예언서는 정신문헌이라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신념의 파편들이 모인 산물이다. 정담록은 단순히 이씨가 몰락하고 정씨가 궁흥한다는 왕조 교체의 예고에 머물지 않는다. 그 본질은 훨씬 더 깊다. 정담록이 전하는 핵심은 바로 혼돈 이후에야 질서가 다시 태어난다는 진실이다. 세상이 회오리처럼 휘몰아치고 기존의 구조는 스스로 붕괴한다. 강자는 몰락하고 약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늘 아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된 것이다. 예언 속에서 정씨는 날수가 적고 속이 깊은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나날을 이끌며 발걸음 따라 피난처가 산속으로 이어진다. 새벽의 침묵 속 결국 그는 나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하늘은 5번 불타고 물은 3차례 넘실대며 땅은 피를 흡수하고 나무는 열매 맺기를 멈춘다. 그 시간 속에서 10명 중 9은 굶주리고 하나는 몸을 숨긴다. 그러나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10걸음 앞을 내다보는 자가 나타난다. 그는 사람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러한 묘사는 허황되거나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이는 결국 기존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만큼의 거대한 위기와 그 안에서 진정한 인도자가 나타난다는 상징으로 읽을 수 있다. 정담록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한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잘하는가. 그는 말보다 침묵이 깊고 세상이 요동칠수록 더욱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다. 그의 존재는 군중을 향해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의 영웅담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물의 자격, 혹은 지뢰구조의 변화된 삶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곰곰이 되짚어보면 어딘가 정담록의 구절들과 묘하게 겹치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된다. 정치는 균형을 잃고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점점 불신의 골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는 수치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말하지만 사람들의 삶과는 점점 동떨어진다. 외교는 강대국 사이의 긴장 속에서 방황하고 사회는 희망보다 피로와 불안에 더 쉽게 젖어든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정담록이 다시 회자되는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예언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혼돈을 해석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시도이자 방향을 잃은 시대가 본능적으로 찾는 나침반일 수 있다. 정담록은 또 하나의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긴다. 시완조가 붕괴할 즈음 하늘은 불기둥을 토하고 대지는 요동치며 사람들은 식승지지나 불리는 곳으로 몸을 숨긴다. 그곳은 바람이 작고 물에 피해가 없으며 뱀도 호랑이도 들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다. 그곳에 먼저 도달하는 자는 목숨을 보존하고 머무는 자는 새 시대의 봄을 앞서 맞이할 것이라 나간다. 이 문장은 단순한 피심처의 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지혜와 공동체의 중심지가 어디여야 하는가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 실제로 강원도의 깊은 산속, 전라도의 외딴 골짜기, 경상도의 숨겨진 마을들이 그러한 식순지로 오랫동안 거론되어 왔다. 정담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한다. 가장 깊은 어둠이 덮칠 때 한 줄기 빛이 부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리라. 그 빛은 처음에는 신기하고 불확실하며 많은 의심을 받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의 눈은 그 빛에 익숙해지고 결국 그 주위로 모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된다.
이 구절은 수많은 해석을 불러왔다. 어떤 이는 이를 남북 간의 평화적 연결의 징조로 본다. 또 어떤 이는 기술과 정신이 융합된 새로운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해석이 분분할지라도 정답록은 한 가지를 분명히 전한다. 진정한 전환은 드러난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혼란은 끝까지 치달아야 비로소 그 막을 내린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새로운 세계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문을 연다. 조선 중기 남사고는 혼란의 시대를 예견하며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정답록과는 결이 다른 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 구성된 예언서 저감위록이다. 이 책은 일종의 암호와도 같다. 겉으로는 평범한 말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고 시대를 뛰어넘는다. 남사고는 말한다. 말세가 오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다. 금빛으로 치장된 껍데기 속은 모래일 뿐이고 번지르르한 말은 실산공나하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이를 따르지만 진짜는 말없이 산속에 머문다. 그는 또한 경고한다. 혹은 실군의 시간이 다가온다. 셋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겠으나 그중 둘은 겉모양일 뿐 단 하나만이 참된 속을 지녔다. 허브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지 않아 진짜는 소리보다 눈빛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 말들은 마치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엿보는 듯하다. 진정한 인물이 가려지고 소란한 자들이 무대 위를 차지하며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음에 흔들린다. 2025년의 한국, 그 모습은 여러 리더십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고 멈춰나는 정보 속에서 결국 사람들은 가장 크게 외치는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남사고의 예언은 속삭인다. 진짜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가올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혼돈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본다. 또한 그는 말한다. 도둑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참된 자는 숨으며 법은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백성은 서로를 팔아 자신의 생존을 지킨다. 분자는 소란스러운 광장이 아닌 바람이 멎는 조용한 골짜기에 머문다. 그가 어디서 오는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어쩌면 국경 너머에서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인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백성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 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다. 그것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짜 지도자는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심 속에서 길어올려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진정한 중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조용하고도 확실하게 그 자리를 채워갈 뿐이다. 예언서가 말하는 참된 지도자는 권좌를 좇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 권력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백성의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자아. 자리란 그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대가 그를 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이다. 남사고의 저감위록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은 반드시 혼돈을 동반한다. 흙은 먼저 갈라지고 물은 흐려지며 하늘은 3번 풍곡하고 산은 3차례나 붕괴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붕괴 앞에서도 눈을 감고 길을 막은 채 현실을 부정한다. 예언이 시사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정치 혼란을 넘어선다. 그것은 연쇄적인 재난, 제도적 나비,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의 붕괴를 포함한 총체적 이지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파국을 겪은 이후에야 실군, 참된 인도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2025년,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절실한 것은 지도자보다도 끝나지 않는 분열 속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이다. 여론은 이미 둘로 혹은 셋으로 갈라졌고 매일 쏟아지는 뉴스는 사실보다 자극을 앞세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찾지 않는다. 눈에 띄는 이름과 귀에 익은 말들 속에서 자신의 안심시키려 할 뿐이다. 하지만 저각은 단호히 망한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온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진짜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남사고는 마지막 경고를 남긴다. 그는 왕이 아니며 장수도 아니다. 그는 문을 여는 자어 길을 밝히는 자다. 칼을 들지 않고 경사도 없지만 단 한마디로 천군을 움직이리다. 이 구절은 어떤 권력자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지식보다 통찰이 깊고 권력보다 흐름을 잇느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으나 끝까지 침묵할 줄 알았던 자. 바로 그런 자다. 시대를 바꾼다는 뜻이다. 만약 2025년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적단의 경계라면, 그리고 지금이 그 혼돈의 복판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를 찾아 묻기 시작해야 한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존재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지 상상이나 철학적 사유가 아니다. 실제로 현대 한국 예언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목소리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예언자가 있다. 환화순임, 백일의 어둠, 일사년의 전환기, 그리고 문명의 불절점의 선이 민족의 운명. 그를 둘러싼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맞춰지려 하고 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불교계의 깊은 사상가 환화순임이었다.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다. 예언자이며 동시에 철학자,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본 조용한 사유자였다. 입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글을 많이 남기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흘리듯 남긴 몇 마디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회자되며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단연파처럼 진행하고 있다. 그의 통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백일간의 어둠, 일사년의 전환, 그리고 지도자가 아닌 중심의 출현. 환화순임은 이렇게 전했다. 남과 북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통일이 오기 전 하늘은 얼굴을 가린다. 그 어둠은 단지 빛이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가 멀어지는 시기이며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혼돈의 시간이다. 그는 일사년을 특별히 자주 언급했다. 단순한 연호가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일사년은 민족의 운명이 전환되는 해, 한반도가 진짜 주인을 선택받는 해였다. 1905년 일사능력으로 인해 나라가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조용히 외세에 넘어갔다. 그리고 정확히 120년이 흐른 지금 2025년이 바로 그 일사년의 반연처럼 다시 돌아온다. 환화순임은 경고한다. 이 시기에 하늘은 두 갈래의 길을 펼쳐놓고 인간의 선택을 기다린다. 그 선택은 눈에 보이는 이름이나 권력,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백성이 투표로 뽑는 자도 아니고 권력이 임명하는 자도 아니다. 그 존재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자연스레 모아 스스로 드러나게 된다. 그는 또한 이렇게 묘사한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며 군사도 없고 군중 앞에 서지 않는다. 그는 다툼을 피하고 욕망을 내려놓은 자이다. 침묵을 지키며 매롭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름도 지위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은 멀지 않았다. 이러한 묘사는 단순한 리더의 조건이 아니라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한 시대에 어떤 인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암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는 끝났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국민은 피로하고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며 정부는 넘쳐나지만 믿음은 사라졌다. 정치는 의심받고 진실은 왜곡되고 미디어는 지명으로 갈라졌다. 환화순임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빛이 사라진 시대,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슴으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질문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아직 그 존재를 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이미 보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아도 알아채지 못한다. 오히려 무시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이런 묘사는 지금 등장한 어떤 정치인과도 쉽게 겹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조용히 우리 곁에 있지만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나스님은 이 인물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한다. 그는 준비된 자이다. 세상은 그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안겼고 고통은 그의 영혼을 단련했다. 그가 일어설 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가 서 있을 때 모든 이가 그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스님은 고통을 피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고통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를 남긴다. 하늘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진다. 그 사이에서 사람은 중심을 잃고 욕만이 이 섬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나 욕만이 모두 소진된 후 마지막으로 남는 건 단 하나, 빛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밝고 분주해 보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의미가 약하고, 사람들은 서로의 곁에 있기보다는 각자 생존에 바쁘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안전, 연대보다 경쟁이 우선이 된 시대. 이 모습은 파너 스님이 언급한 모두가 마음을 잃는 시기와 닮아 있지 않은가? 예언은 하나다 아니다. 정단록이 왕중의 몰락을, 저간의록이 허위 권력의 종말을, 파너 스님이 혼란과 전환의 문턱을 말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너머 아직 기록되지 않은 예언들에 주목할 때다. 그 예언들은 책 속에 있지 않다. 문헌으로 남겨지진 않았지만 세대를 넘어 구전되고 무속의 세계와 영적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이어져 내려온 공통된 흐름이 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믿음이 있다. 고통이 극에 달한 후 중심을 바로 세울 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놀라우리만큼 비슷하게 묘사된다. 무속과 닝단 심정 예언에 따르면 그는 하늘의 기운을 타고난 자,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입으로는 저주를 말하지 않으며 지식보다는 깨달음이 앞서는 이다. 그가 등장할 때 세상은 여전히 혼돈에 휘말려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질서를 알고 있다. 그는 질서를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 자체가 그를 부른 것이야. 그는 땅에서 올라온다. 높은 자리에 익숙한 이가 아니며 낮은 곳에서 오랫동안 단련되어 온 인물이다. 어린 시절부터 시련은 그의 일상이었고 타인을 누르기보다 돕는 법을 먼저 배웠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는 늘 조용했으며 혼자 있어도 고요함이 불안하지 않은 이였다. 처음 그는 오해받고 조롱당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세상은 그의 이름을 되새긴다. 그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지며 권력을 탐하지 않고 그 무게보다 더 깊은 책임을 스스로 짊어진다. 이러한 인물사는 단지 문학적 상상이 아니다. 각 지역의 무속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묘사이며 어느 지역, 어느 성씨, 어느 직업이라 특정되진 않지만 그가 가진 내면의 자격, 즉 영적 중심, 도덕의 일관성, 고난을 통해 얻은 인내력이 반드시 갖춰져야 할 조건으로 강조된다. 놀라운 일은 이러한 인물에 대한 묘사다. 정담록, 저감유록, 파너 스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묘서돈이라는 고대 상징이 있다. 묘서돈, 토끼와 쥐가 함께 움직이는 해, 밝음과 어둠,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나타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 이 상징은 이렇게 해석된다. 연얼굴, 나은 동단에 기기고
선선은 북방의 그림자, 밝은 자와 어두운 자, 진짜와 가짜가 한 해에 함께 드러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지고 구원자는 그 혼돈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인다. 그러나 토끼, 여, 마, 다, 서, 이 나란히 걷는 해가 지나면 하늘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온을 응축시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스스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다. 바로 2025년이 을사년이라는 점. 을사년은 한국사에 반복되는 전환기로 알려져 있다. 1905년 조용히 나라가 외세에 넘어간 을사년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20년 후 2025년의 지금 역사의 파동은 다시 같은 해를 불러왔다. 지금은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시대. 예언서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끝자락에 선택이 존재한다. 그 선택은 눈앞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다. 무속과 고대 심정사사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진 가림토 신앙은 일의 한 가지 흐름으로 설명한다. 하늘이 내린 자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일에서 저주를 뱉지 않으며 배움보다 깨달음을 앞세운다. 그는 검소한 옷차림, 과묵한 말투,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를 특별히 높이거나 깎아내리지도 않는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자이며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자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기둥이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중심으로 모여드는 자. 2025년 다시금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는 이 시점. 사람들은 여전히 큰 목소리를 줬고 눈에 띄는 이름만을 기억하려 한다. 그러나 예언은 말한다. 진짜는 소리 없이 움직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보다. 그가 중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안도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은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가짜가 먼저 등장하고 진짜는 나중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높았던 자는 쓰러지고 낮았던 자가 결국 중심에 선다. 이제까지 우리가 짚어온 흐름을 하나씩 되새겨 봅시다. 정단록은 낡은 왕조의 퇴장과 새 시대를 이끌 정의 출현을 전했습니다. 저반의록은 허위와 진실이 뒤섞인 시절, 말이 아닌 침묵과 책임감으로 준비된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수님은 100일의 어둠을 통해 하늘이 고통을 허락하고 그것을 견딘 후에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속 예언과 전승들 역시 각기 다른 언어로 같은 본질을 가르쳐 왔습니다. 보통은 지나가고 중심은 나타난다.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시련이 온다.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갈라진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서 질서를 다시 세울 인물이 반드시 등장한다. 이 패턴은 정단록에서도 저반의록에서도 한화수님의 말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무속의 흐름에서도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2025년, 을사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며 크게 들리는 이름에 신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틈에서 진짜는 말없이 조용히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언은 말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선택되지 않은 자. 사람들은 소란한 이들을 바라보며 선택을 말하지만 진실은 결코 스스로를 앞세우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하늘의 이정표가 담겨 있고 그의 마음에는 백성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군중의 함성속이 아니라 바람 부는 산등 섬 위에 홀로 서 있다. 2025년, 일사년, 지금은 흔들리는 문 앞이다. 그러나 누가 그 문을 열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늘은 문을 열었고 땅은 응답했으며 이제 사람만이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정간록이 말한 오래된 왕조의 붕괴, 하나스님의 백일 어둠과 일사년 전환전, 남사고가 예언한 허분실군의 구분, 그리고 백성 중심의 구원자를 전해온 민간의 수많은 전승대, 이 모든 흐름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접쳐지고 있다면 그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시간의 귀환일지도 모릅니다. 구분, 구운이라는 단어는 한때 너무 오래된 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요즘 다시 이 단어를 입에 담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란 단순히 정권의 교체나 경제 지표의 상승과 하락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의 방향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흐름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구분이 바뀌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누군가가 억지로 여는 문이 아닙니다. 힘으로 두드려 열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은 오직 우리 집단의식, 즉 전체 민심과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가 스스로 열릴 수도 있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TV 속에서 반복되는 정치인의 이름, 기사의 제목을 잠식하는 숫자와 그래프, 아니면 그 모든 소음 뒤에 숨어있는 말없이 흘러가고 있는 진짜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예고된 것처럼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예언은 언제나 말합니다. 미래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야.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묵입니다. 2025년 일사년, 지금 이 순간은 예언서들이 수백 년 전부터 경고해온 점심적 전환의 문턱이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분기되는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정단록, 저가미록, 탄허승인, 그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불안, 경제적 침체, 사회적 혼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문세의 단연히 꺾이는 시점이라는 점도 사주적 흐름으로도 지금은 접변의 시기이며 혼란 속에서 새로운 중심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심점이든 예언이든 믿음이든 간에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단지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비추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선택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2025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속에서 누가 진짜 예언 속 인물인지 아직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흐름은 결코 맹목적인 선산이나 단순한 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균형을 흔들고 있는 부분의 실질적 흐름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자들이 기다렸던 정도인의 실체는 먼 곳이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